안녕하세요, 뱅크맘입니다. 세금 폭탄에 울지 말고 보너스로 웃어보자. 연말정산 달인 대기편입니다. 학창시절 싫어하는 과목 하나둘 있으시죠? 한번 포기하게 되면 영원히 낙오하게 되어 생기는 수포자, 과포자처럼 직장인들에게도 포기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연포자,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의 소득에서 지출을 제한 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하고 1년 동안 냈던 세금과 대조하여 돌려받을 금액, 더 낼 금액을 정리하는 직장인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하지만 용어가 어렵고 적용 방법이나 범위가 복잡해서 내 상황에 맞춤형으로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문제는 세금이 내 지갑을 통장으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연말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분들, 연말정산의 달인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자. 연봉 2,500만 원 이하는 인적공제나 보험료 공제를 받으면은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고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하는 특별세액공제, 의료비와 보험료, 교육비, 월세액을 챙겨야 합니다. 또 4,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이하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항목들을 먼저 따지는 게 효과적이고 5,5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는 소득공제에 포인트를 맞추되 부양가족공제나 추가공제를 생기면 더 많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가족 중심으로 설계돼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공제 항목이 많아서 1인 가구의 경우 기혼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득공제 금융상품인 주택청약저축과 연금저축 등에 가입해서 절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다시 보자 바뀐 세법.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항목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신용카드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의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이에 200만 원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대중교통 이용비입니다.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까지 총 200만 원을 더할 수 있고 이 항목은 공제율이 40%로 높은 편이니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미술관, 박물관에 갔던 금액도 꼭 공제받으세요. 기존에 총 급여 7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도서 공연비가 공제되었는데 올해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30%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부금의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해야 공제를 해주었는데요. 1,000만 원만 초과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그동안 빠져있던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월세입자 세액공제 대상 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택 규모 85제곱미터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규모 상관없이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집에서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도 주택 기준 시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확대 적용되는 세법은 2번, 3번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부부의 전술이 중요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의 연봉 수준에 따라 전술이 달리해야 합니다. 부부의 연봉 수준이 비슷할 때는 총 급여 25%라는 소득공제선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연봉 차이가 크고 부부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소 기준을 넘었다면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세율을 따져보고 한 사람 카드를 집중 사용해보세요. 가족건강검진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가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대상 기준 금액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의료비의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은 가족 모두 비슷한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소득의 3%를 초과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손품 발품은 나의 돈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집계가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접수하지 않아 내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의료비 중엔 진료, 수술, 입원비, 영수증부터 안경, 렌즈 구입비, 난임 시술비 등이 있고요. 교육비엔 도서, 교복 구입비, 취약 전, 아동, 학원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부금,
월세 영수증은 꼭 따로 챙겨서 신고해야 지출이 누락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수를 피하자.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2배인 3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범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연봉의 25%까지는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 사용 후에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제외 거래도 있습니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해외 결제 금액, 현금 서비스,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매, 등록금, 수업료, 신차 구입비, 공과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기억하세요. 형제, 자매,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 공제하면 연말정산 후 가산세 폭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지식을 매년 잘 쌓아가는 만큼 더 이상 연말정산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쓴 만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 꼭 잊지 말고 적용해서 세금 폭탄 피하고 기분 좋은 보너스 받으시기 바랍니다.